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가능해서 지금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120에 가까워지고 있죠. 보다는 적잖아요. 네. 한 주 최대 92시간이면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노동계에서 반발을 넘어서는 집단운동이 있겠죠. 자, 다음은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고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이라는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비공개 원칙이고요.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비공개니까 담당자만 아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제안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의미가 없었다고 봅니다. 자. 네, 나토 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 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 과외를 받고 또 세계 영부인과 사귀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아도 계속 기사가 날 이유가 없는 분인데 대통령 부부의 멘토라고 했고 그 이후로 멘토가 아니라고 부인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보도를 하게 되고 더구나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조용한 내조와는 달리 지금 이 천공이라는 분이 하는 말과 거의 개를 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기사 계속 난다는 게.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제 검찰 정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직 의사를 밝힌 검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금형 사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반발하지 않았냐. 네.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이다. 우리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식물총장이라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아예 법무부 장관이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될 대검의 보직들까지도 다 인사를 해버리니까 바지도 이런 바지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본인이 하면 괜찮은 겁니다. 본인이 하면.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nom부를 내세웠지만 지금은 본인이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연생태계에 건전한 그런 걸 지켜내야 된다. 근데 저 어제 시골에서 비아랑 몇개 하는 거 어제는 취소됐어요. 어제는 취소됐어요? 네, 그거 하이라이트 들어줬던 것 같아요. 비와가지고.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일회용 컵을 주시면 안 돼요? 금방 나갈 건데. 아,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입니다. 제로 웨이스트가 뭐예요? 제로 웨이스트는 우리말로 쓰레기 없애기를 말합니다.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운동인데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나 다회용 빨대를 쓰거나 음식 포장은 밀폐용기에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가방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 쓰레기 없애기. 지구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겠네요. 저 일회용 컵 말고 컵에 담아주세요. 자리 없어가지고 안쪽 자리 다
This requires innovation. Another day we have to approach that fight. 그러니까 잠시 대화는 그러니까 자기도 별로 불편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진 참배하러 오셨군요. 제작진 좀 참배를 좀 하려고 제가 좀 왔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제작진 예능감 참배하러 오셨어요. 우리 직원인데 짤짤이쇼, 뭐 뉴스킹 그거 다 구경 오십다 해가지고 로펌 직원이에요? 로펌 직원인데 무용을 하는 사람이야, 무용. 로펌 직원. 우리 로펌은 무용을 해야 돼. 무용을 하는 분이 하시는 분인데요. 무용을 하는 분이야, 무용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용지분인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생방송 중인데? 뭐 이게 뭐 공적인 장소는 아니잖아. 아니 공적인 장소죠. 생방송 중인데 내가 지금 뭐 사적인 행보잖아 이거는. 나쁘지 않잖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이게 좀 나대지 마라 좀 제발. 걱정돼 죽겠네 진짜. 아니 어디나 이게 사람. 지금 이게 TBS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제 시간마다 나가고 있는 이 공적인 방송이라는 자리에 왜 사적으로 친하신 분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출연을 시키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죄송한데 신발에 살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지난 화요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연구소 이성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뉴스공장에서 짧게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우리 언론이 이게 크게 보도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예, 보십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간의 경과를. 지난 2월에는 이 소위 원전을 텍스노미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 대선 기간에도 토론회도 한번 등장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에너지 전환이 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유럽 전체가 돼 있는 상태죠. EU 전체 국가가 지금.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투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녹색 기술로 분류하는 법안이 2년 전에 제정돼서 공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조 유로를 우리로 하면 1,300조가 넘는 돈을 여기 붓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뉴딜이라고 해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뭐가 녹색 에너지고 뭐가 아닌지. 그래서 거기에서 2년 전에 발표된 곳에는 원전하고 가스를 유보한 상태에서 유보한 상태고,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이 집행위에서 예. 각국하고 협의한 EU 집행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든 안이 그런 조건이 붙으면 녹색 기술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정책 판단을 해서 유럽 의회에 그 안을 낸 겁니다. 지난 2월달에. 지난 2월에 결정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을 낸 거였어요. 네, 그래서 관련 상임위, 우리나라 국회로 말하면 뭐 관련 상임위가 심의하듯이 경제학 환경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 합동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낸 거고, 그 해당 상임위가 경제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고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표결이 붙여지겠죠. 예, 그게 이제 7월 6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하고 구조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뭐 관련 상임위별로 10개인가 이렇게 12개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 안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죠. 국회 상임위에 올렸더니 상임위에서 그거는 안 돼 하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에도 나빠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런 셈인데 어떻든 최종적으로 녹색 기술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붙어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책 타입의 산물로 집행이 아니 만들어졌지만 의회 의원들의 판단은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뭐 원전과
에너지들과 가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녹색 기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 녹색 기술 자체를 분류하는 것은 원래 만들어진 법 취지하고 반하는 거라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 거죠. 처음에 2년 전에 이 논란이 시작됐을 때 이제 먼저 업계 입장에서는 여기서 빠지면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자신들이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금이 안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 프랑스하고 체코 등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 원전이 강한 나라에서 이거 넣어줘야 된다 해서 이제 그 타협안이 나온 게 집행이 아니라고 봐야죠. 타협안이 나왔던 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 폐기물 장치를 마련하든가. 사용 해결료 처리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안전한 기술 사용할 것. 3 플러스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5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원전에 그거 그다음에 사고저항성 연료 등을 사용할 것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조건이 붙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녹색이 그렇다고 이게 녹색 기술 아니지 않느냐. 이 분류 체계에 넣으면 이제 국가적 지원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빠지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특별 우대해 주는 것이 녹색 기술이라면 뭐 그런 우대 없어도 그동안에도 해왔고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차별적 대우를 해서 못하게 하는 건 아닌 바에는 과도적 기술로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있는 거니까 최우대를 해주는 거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의 타협안으로 나왔던 정치적 제안이었는데 이걸 이제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 된다. 유럽이 원전을 녹색 기술로 분류했으니까 우리도 녹색 기술 분류하자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거 받아서 마찬가지고요. 보수 언론이 크게 보도했었죠. 유럽에서도 원전을 녹색 기술로 분류했다. 텍스노에 포함됐다. 근데 포함됐던 건 아니고 제안을 했던 건데 이번 소위에서 부결된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겠네요. 해당 소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서 만약에 제외되면 제외된 것은 이게 그 세계적 흐름은 완전히 탈원전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제 각자 자기 위치 살 텐데.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거하고 별개로 탈원전의 세계적 흐름은 그거는 이 원자력 발전량이 19%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0%까지 줄어들었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숫자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량이 신규 도입량 중에서 82%가 재생에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20년도에는 뭐 80%였고 21년도에는 82%였고 해서 이미 대세가 재생에너지인 거죠. 전 세계 원전 발전량 자체가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거의. 그렇죠. 19%에서 10%인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8%가 넘은 거죠. 아, 그래요? 이미? 이미 원자력 발전의 2.8배 또는 어떤 기관이 2.9배 이렇게 나오죠. 28%에서 그게 이제 세계 평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세계 평균이 아니라 세계 전체 발전량이 있는 거고 그중에 원자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에서 29%로 나오는 거죠. 그 원자력의 2.8배 정도가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구나. 그런데 신규 에너지 투자는 재생에너지가 80%가 넘어가고 있다. 투자 금액으로 보면 68%. 금액으로 보면? 설비 용량으로 보면 82%. 그 얘기는 금액보다 용량이 많다는 거는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는 거죠, 투자. 다른 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죠.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 퍼센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용량이 많다는 거는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꼴등입니다. 꼴찌예요? 창피하죠. 우리나라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기후 대응을 위해서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민망합니다. 확실히 꼴찌입니까?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OECD 중에 꼴찌고 우리가 6.8% 정도 되는데요. 이미 일본이 20% 넘고 미국도 20% 넘고 중국은
한국은 29%고 EU 국가들은 어때요? 네? EU 국가들. EU 국가는 거기는 40%가 넘죠. EU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털에 보면 지난 5년간 예를 들면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뤘거든요. 정말 답답했죠, 사실은. 예.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뤘고 친원전 뉴스가 보수 매체를 통해서 계속 노출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탈원하고 에너지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야당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에서 했는데 집권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끌려가가지고 태양광 폭력에 제대로 보고를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말만 많고 시끄럽게만 하고 태양광 하면 오히려 최근 사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돼 있어서 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냈죠. 저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 덕분에 전세에너지 보급률 세계 꼴찌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OECD 국가에서 볼지. 오늘 제가 왜 자꾸 헷갈리죠? 네. OECD 국가 중에 주요 선진국 국가 중에 꼴찌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도입하는 발전 설비의 82%가 재생에너지고 근데 우리가 원전에 방점을 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대통령이 내고 있는데 이 원전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있나요 최근에? 최근에 어떻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1년에 한 개씩 10개를 건설하겠다고 했었고요. 프랑스가 이 영국의 존슨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죠. 텍스노미에 포함 원전을 시켜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프랑스죠. 프랑스 원전 때문에 프랑스가 있고 영국 있고요. 영국이 있고. 근데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 폴라망빌에 원전을 지금 17년째 짓고 있는데 15년째 짓고 있는데 15년째요? 아직도 지금 준공 못하고 계속 가격은 벌써 3배 올랐고 왜 15년째 짓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됐고 그럼 그 부품이 그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작해서 가져오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을 못하니까 계속 공사기 지연되고